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유럽 최고의 학술 저널리스트인 스테판 클라인이 한 말인데요. 어쩌면 이 말은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건강을 들 수 있죠. 질병은 부르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만 건강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데요. 돈이나 명예, 또 인간관계와 목표 성취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손꼽는 것들은 그저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건 또 노력을 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멋지게 디자인하고 계신 분인데요. 최진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그리고 도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많이 떨리는 단어인데 도전은 저희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저희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저의 경험과 빗대어서 오늘 도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기대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최진웅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트레이너면서 동시에 열정 전도사 최진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요, 도전입니다. 도전. 이 단어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쿵쾅쿵쾅 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요, 심쿵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준비한 도전 이야기가 있는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두근거리고요. 정말 꺼내기 어려웠던 것들 이야기였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학교 폭력.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저 가해자 같이 생겼나요? 저 가해자? 가해자 아니고요. 피해자? 네, 그쵸. 피해자도 아니고 사실 저 방관자였습니다. 저는 겁이 많았어요. 이제 지금도 많지만 그땐 겁이 더 많았어요. 지금과 같은 외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 학원, 집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았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의정부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인데요. 지금은 뭐 졸업사진으로 되게 그 유치한 사진들 있잖아요. 재밌고 웃긴 사진들로 유명해져 있는 그 고등학교. 그렇지만 저희 때는 비평준이라서 시험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아니면은 절대 원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건가요? 사실 그 정도로 좀 정적이었고,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운동이란 건 전무했었고요. 그러던 제가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저희 친구가 하루는 저렇게 교실 책상 위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침 조회 시간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년배 친구에게 맞았어. 그 친구 이야기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짱이라는 친구한테 맞고 그 수치심 때문에 일어날 수 없고 저렇게 누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짝꿍이라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저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친구가 저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자괴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에 너무 괴로워서 그날 아침부터 수업 내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로지 한 가지, 한 생각을 수백, 수천 번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도전입니다. 어떠한 도전이냐면요. 잘못했거든요. 제 친구가 맞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그냥 그거예요. 그 짱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싸움 못하니까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힘이죠. 말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내 친구 왜 때렸니?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단순한 이 몇 가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고심을 했고 심지어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서 태어나서 최고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문제를 풀어서 수학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OMR 카드에 마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요, 이 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마저 들었고, 심지어 옳다고 말하는 걸 표현조차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죽자, 죽어버리자. 예, 지금 말하면 자살이죠. 예, 극도의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택한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음날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말을 하고 그 친구에게 맞아 죽자였습니다. 예, 전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맞아 죽자였습니다. 그래서 상상 훈련을 했습니다. 예, 바로 옆반인데 복도로 찾아가서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친구를 찾아서 이 단순한 몇 가지의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친구야, 너 잘못했지. 사과했으면 좋겠다. 되게 단순한 문장이죠. 저는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친구 반을 찾아갔는데요. 바로 옆반이었는데 정말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몇백 미터 정도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너무 늦게 그 공간을 다다르게 됐어요. 마치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다는 표현이 있죠. 저 그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짱들은 항상 뒷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뒷자리에 있어서 꼭 이렇게 이 마일을 이렇게 덮고선 자고 있어요. 공부 안 해요. 짱은 항상 마일 덮고 자고 있어요. 그 친구를 깨우는데 저의 심정이 진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하 스토리는 솔직히 오늘 준비된 강연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가 있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진실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었던 저의 정의를 표현했고 제 일생 최고의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떨렸었어요. 저는 그때 죽을 만큼 무서웠고요. 저 그때 보습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몰래 해서 권투 학원에 등록하고 1년 이상을 부모님을 속이고 권투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저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 제 몸조차도. 공부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말, 진실을 전달하려면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시점부터
권투, 아마복싱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란 뭘까요? 용기.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강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지에 대한 두려움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인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저의 나약함, 그리고 저의 두려움. 그렇지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 큰 가치는 진실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거나 겁이 없어서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값어치 있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겁 많으세요? 조금 있으세요? 아마 저는 학창 시절에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피소드가 지금의 제 모습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더 무거운 주제네요. 근데 한번 웃어보고 싶어요. 삶과 죽음은 동일 직선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먼 나라, 이웃 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저희 삶으로 이렇게 포옹하고 싶어요. 저에게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4살 터울 나는 남동생이었는데 저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한테 헌신적이었거든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제 용돈을 다 털어서 사게끔 해주고, 그리고 동생이 부모님한테 들은 잔소리가 있으면 제가 들어주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그렇게 살갑게 20년 가까이 지내던 동생이 어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장소에 없게 됐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동생의 죽음을 겪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특히 동생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방대를 다녔었는데 방학 때 잠시 집에 올라와서 동생하고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형, 나 동대문 가고 싶은데 우리 멋있는 옷 사러 같이 가자. 형, 내가 옷 골라줄게. 내가 패션 감각이 있잖아. 형은 운동만 하니까 내가 형을 위해서 옷을 골라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약속을 잡고, 그리고 동생을 만났었어야 했는데 집에 올라오자마자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친구를 만나 새벽까지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좋은 시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랜만에 담소를 나눠보니까 새벽까지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숙취에 시달리면서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그 방문 너머로 거실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이 어렴풋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형 들어왔어? 집에? 형 들어왔어? 그리고 그래, 네 형 들어왔어. 이 새끼 들어왔어. 어저께 새벽에 술 처먹고 들어왔어. 그래? 알았어. 형 자나 보네. 이런 얘기를 어슴츠레하게 듣고 숙취에 시달리던 저는 침대 위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동생은 보고 싶고 일어날까 말까, 전날 동대문 가기로 한 약속 못 지켰으니까 미안하다, 오늘 저녁에 가자 라고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피곤해서 술 먹었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동생 목소리 듣고도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 방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동생 목소리예요. 저희는 무언가 도전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미루죠. 미루게 됩니다.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일 하자. 내일. 지금 말고 다음에. 예. Yesterday you said tomorrow.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tomorrow. 내일형 인간이었습니다. 후회해요.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그 당시 때 일어나서 동생에게 오늘 저녁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합니다. 안일함, 저의 안일함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저의 게으름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사람의 도전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두려움은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게 저희 손목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마찬가지로 안일함과 미루기도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나왔는데요. 한 가지 주제가 도전이었다면 그 도전이란 주제 안엔 또 다른 더 큰 주제인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전했고요. 그리고 제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일함, 그리고 제가 뒤로 미루는 그런 저의 게으름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Do what you love.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십시오. 돈이 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 잣대에 자기를 올려놓지 마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거 하십시오. 저기 이렇게 누워있는 제 멍멍이 보이세요? 제가 6년 동안 키운 골든 리트리버, 저희 애기 이름 펜이에요. 펜인데 저 친구가요, 그걸 참 잘해요. 원래 오늘 저 친구가 강연에 나왔었어요. 네. 진짜 진심이 저의 스승이에요. 이걸 정말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만져달라고요. 와서 머리를 대고요. 간식 달라고 와서 보채입니다. 혹시 여기 애견인 계세요?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들?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신기하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오늘도 아마 강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저희 집 팬이가 저를 반겨줄 거예요. 저 친구는 슬픔이 없더라고요.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항상 기뻐요. 그래서 제 마음도 덩달아서 항상 기뻐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요. 그리고 저 친구를 보면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건, 개니까 짐승이니까 단순하게 본능에 의해서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능만큼 자연스럽고 본능만큼 자연스러우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물을 마시고 싶을 때요, 사람처럼 체면 가리지 않고요. 배가 고플 때 사람처럼 허례허식 부리지 않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뛰어놀고 싶을 때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제가 저 친구들 먹이고 기르면서, 제가 전에는 애견인이 아니었는데 저런 짐승조차도 저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저런 자연스러움이 있고, 마치 저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이 무언가를 항상 말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진심으로 이 강연장에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PPT 사진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항상 같이 모든 걸 함께 하거든요.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조깅도 하고, 심지어 여름에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면 수영도 같이 하고, 여가 생활을 같이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카페가 이제 애견 카페를 찾아가게 돼 있었어요. 애견 출입 금지 구역인 것들이 많으니까 저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희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아저씨가 저거든요. 네, 이거 옷 벗겨놓으면 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상당히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안경 끼고 있거든요. 지금 렌즈 낀 겁니다. 저 되게 왜소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랬죠. 과거에 저는 도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품었어요. 이제 제 가슴에 생각의 씨앗을 품었더니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의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바디 디자인 클럽이라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업정은 체력 단련장으로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즘 크로스핏 들어보셨나요? 네, 크로스핏이라는 체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일생일대 극도의 스트레스, 문제, 정말 저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사건, 사고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제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경찰이나 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고모부 세 분 모두 다 군 경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거나 심지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대를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 그런 공부라든가 이렇게 좀 지금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생각하셨었는데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생각을 품으세요. 근데 그 생각 품으면 제 가슴이 쿵쾅거리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땐 미칠 것만 같이 막 두렵고 떨릴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종합격투기 시합을 나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강연을 할 지금 이 순간도 그랬습니다. 진실과 대면하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도전 그리고 제가 도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도전을 시작하게 된 저의 계기와 제 마음과 생각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이미 이야기한 것들이지만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살아요. 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신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present, 지금이라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제 강연을 들으시다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제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을 품고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조차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을 너무 간과하잖아요. 너무 사소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목숨을 나눴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이것도? 근데 진짜 목숨 나눴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강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 강연을 끝내고 내일 또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이 순간이 저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 목숨을 나눈 겁니다. 한 시간들이 모여 있어서 저의 하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의 하루가 한 달, 1년, 10년, 사람 반백년 산다고 하는데 한 60년, 70년, 80년 살까요? 그 시간들이 저의 목숨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목숨을 나눈 겁니다. 작은 걸 조금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보내는 이 시간조차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동생의 죽음이 값진 재료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더 이상의 스트레스가 아닌 건강한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